전라선의 KTX에 이어서 SRT도 진출했습니다. 열차 운행 종류도 하나 늘어났고 운행 횟수도 전에 비해 늘어났지만 이 고속버스 노선에겐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Sorry. 전북 전주시는 오늘 살펴보는 노선 기준으로 서울에서 202.6km 떨어져 있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서 익산 옆에 있는 곳입니다. 서울 전주 간 대중교통 2023년 리뉴얼입니다. 또 리뉴얼인데 리뉴얼 나름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업로드된 영상 내용 중에서 보충해야 할 것이 생겼을 때, 특정 구간이나 노선 축이 오래가 되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좀 꽤 달라졌을 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센트럴시티 터미널까지 이번 시간에 탈 버스는 여기 있는 이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금호고속의 고속버스 쪽 부서에서 2020년에 들어서 도입한 차량이 아니라서 비상구 없는 21인승입니다. 아직까지는 21인승 비중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 20인승 비중도 결코 적진 않아요. 이번 시간에 2번 좌석을 이용하는데 옆에 사람이 없고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18시 50분 되어서 출발합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전에 경유지가 하나 있는데 호남제일문이에요. 호남제일문 정류소가 전주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27번 고속도로 동전주 IC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터미널 사거리와 만나고 여기서 직진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사거리가 나왔을 때 좌회전해서 다리를 건너는 중에 우측 차로로 빠지고 2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온고울로를 통해서 이동하는데요. 713번 지방도와 만나는 지점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동을 해줍니다. 이 전주고속버스 터미널이 호남고속도로의 전주 IC와 좀 멀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주 내에서 고속도로까지 이동하는데 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713번 지방도와 만나는 화계 내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좌측에 나무들이 있는데 저 나무들 너머로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호남제일문 정류소와 경기장이랑 바로 붙어 있어서 이제 호남제일문 정류소가 다다르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이 고속버스의 경유지가 나올 겁니다. 육교 역할도 겸하고 있는 호남제일문의 모습도 보이는데 호남제일문의 전체 모습을 이때 촬영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서울 호남행 고속버스 승차는 CU 편의점 여의 영무회 다음점 앞에서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약 20분 후가 되었습니다. 호남제일문에서 한번 승객을 태웠으니 이제 전주 IC로 가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참 그거 아시나요? 전주 IC랑 만경과 하나 차이로 떨어진 곳 중에 철도역이 삼리역이 있는데 삼리역은 완주 소재입니다. 호남제일문에서 가까운 철도역이 전주역이 아니고 삼리역이지만 고속열차는 아예 안선역입니다. 조촌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바로 전주 IC로 들어가는 길목과 만납니다. 전주 IC가 호남고속도로 상에 있는 곳인데 호남지역 방향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노선이라면 꼭 이용할 일이 있는 그런 고속도로이기도 하죠. 요금소를 지나면 우측으로 대전, 삼내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까지 포함한다면 대전까지 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고속도로 본선 운행입니다. 삼내 IC, 익산 분기점, 익산 IC, 여산 휴게소, 논산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익산시만 지나면 바로 논산시인데 거기서부터 충청지역이라 바로 전라지역을 벗어나게 되겠네요. 사실 이건 지금 타고 있는 이 노선이 202.6km 되는 것도 좀 있죠. 좀 전에 2차로 구간이었던 것이 지금은 3차로 구간이 되었습니다. 완주 분기점 방향 고속도로 노선과 만나는 익산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익산 분기점에서 완주 분기점 구간이 지선으로 분리되었지만 아직까지 간판에는 지선 번호인 204번을 부착해두지 않고 있네요. 여기가 논산 분기점입니다. 3이나 4차로 중 하나를 이용해서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간 이후에는 연무 IC, 선원산 IC, 탄천 IC 순으로 지납니다. 이번 시간 고속버스는 서울 호남 21시 35분 도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변동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아마 큰 막힘없이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공주시의 탄천 IC에 닿으려고 하네요.
간판에 있는 대로 여기서 나가야 공주역이 나옵니다. 얼마 전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공주역이 시내랑 꽤 떨어져 있는 이익면에 있는데 그 이익면 옆에 탄천면이 있거든요. 공주시대 주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면 소재지에서 고속열차 정차역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탄천 IC 지났고 이후로 2인 휴게소를 지났습니다. 남공주 IC 공주분기점, 북공주 분기점, 정한 알방 휴게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2인 휴게소는 이 방향 단독이고 반대 방향은 2인 휴게소는 없지만 탄천 휴게소가 있습니다. 북공주 분기점을 지나고 바로 다음에 정한 알밤 휴게소가 기다립니다. 서울 호남 전주 고속버스 노선에서 운행하는 다수 일반 고속이나 우등 고속의 중간 경유지인데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사람이라면 정한 알밤 휴게소까지 구간만 승차권 발권하는 식으로 환승하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도입된 이후로 좀 영향을 받았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환승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있거든요.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타 노선과 휴게소에서 환승이 되지 않지만 휴식은 하고 갈 수도 있어서 지금 이 버스처럼 정한 알밤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공주하면 당연히 알밤인데 정작 알밤이 들어가는 뭔가를 여기에서라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알밤빵 팔던데 다음 기회라도 사서 먹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20시 14분) 이제 휴게소를 나섭니다. 이제 앞으로 정한 IC, 남풍생 IC, 남천안 IC, 천안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차량 터널도 당연히 지나갑니다. 정한 IC를 지나고 남풍새 IC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 멀리 자동차들이 비상등을? 이거 시간은 20시 20분경이지만 차량 터널을 천천히 지나갈 것이라는 게 이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어쩐지 너무 부드럽게 설원항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했는데 정작 터널 초입쯤부터 별일 없었다는 듯 제속도로 돌아왔습니다. 전 정말로 정체 구간 시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차량들이 뭔가 많아 보긴 하네요. 막 한뭉탱이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조금 속도가 떨어집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종점인 천안분기점까지 와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갑니다. 천안분기점과 바로 인접한 천안 삼거리 휴게소를 먼저 지나고 천안 IC, 북천안 IC,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안성 IC, 안성분기점, 안성휴게소, 남사 진위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다보니 동양고속차 하나를 만나네요. 직행 표시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단거리 시위 직행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중이겠죠? 남사 진위 IC를 지나고 난 후에 오산 IC까지 왔습니다. 이곳 주변에서 평일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시작되지만 21시까지만 시행하는데요. 당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으니 3분만 쓰다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동탄 분기점, 기흥 동탄 IC, 기흥 IC, 수원 신갈 IC, 신갈 분기점 순으로 이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경부 동탄 터널도 거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종점부까지 18km 남았습니다. 이제 죽전휴게소와 서울요금소, 판교 IC, 판교 분기점, 대왕 판교 IC, 금토 분기점만 지나면 종점부인 양재 IC입니다. 서울요금소 지나서 나오는 판교 IC에서 나가면 현대백화점 판교점으로도 연결되고 광역철도 판교역 주변으로 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지금 퇴근길 아니잖아요. 목요일 밤 9시 넘은 시각에 이 지점에서 정체를 만났습니다. 이건 제 예상 바뀌긴 했습니다만 밤 9시 넘긴 시각에 여기서 원래부터 차량들이 몰렸던가요? 이거 나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잉. 그런데 이 정체 반포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니 어디에 고장차 있다는 이야기조차 못 들었는데 뭔 일이었을까요? 반포 IC에서 나가는 중에 반대편 유심히 보면 저기도 막혔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 뭔 일이었을까? 뭐 아무튼 이런저런 정체를 양재 IC에서부터 겪어가며 마지막 목적지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로 들어가는 차량은 3호 가는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갑니다. 차량 통행량이나 신호대기가 좀 변수라서 그렇게 금방 못 지나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버스가 들어가는 길은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직전에 나오는 이곳 버스용 진입로입니다. 무슨 승용차 주차장 들어가는 길같이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일반 승용차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는 21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전주 고속버스 노선은 원가 기준 일반 15,000원, 우등 22,000원, 프리미엄 28,600원, 심야 일반 16,500원, 심야 우등 24,200원, 심야 프리미엄 31,400원입니다. 서울 호남과 전주에서의 천막차는 철도 관련 챕터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지금 말하면 바로바로 대조적인 부분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모든 차량은 호남제일문을 경유합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호남제일문에서 출발하니 참고하시고, 호남제일문에서 탑승하는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이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탑승할 수 없고 그 반대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서울 호남에서 출발하는 승차권 발권 시에는 따로 호남제일문 정류소 하차 지정 없이 전주고속으로 지정해서 이용하게 되고, 이때 실하차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 노선이 운행을 개시한 1970년 당시에는 호남고속도로의 회덕분기점 전주간이 개통되었고, 시기에 맞춰 다수 구간을 고속도로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년 논산 천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논산 이북 기존 호남고속도로가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이 되었고, 지금처럼 논산 천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경로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지만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정체가 극심할 때 정한 알밤 휴게소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은 정체 구간이 최대한 적은 쪽을 택하면서 과거 경로 따라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상습 정체나 극심 정체만 아니었어도 2시간 45분 정도만 내려도 가겠는데 그 변수 때문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라면 환승 목적에 정한 알밤 휴게소를 경유하는 차량들 때문이거든요. 이 노선은 현재 금호고속과 동양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과거 한진고속이 운행했던 바 있습니다. 2006년까지만 존재했던 한진고속이 서울 전주간 고속버스를 운행할 당시 4사와는 전혀 다르게 전주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전주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을 이용했습니다. 한진고속 시간대에 이용할 승객은 전주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닌 전주시외버스 공용 터미널로 가야 했고, 한진고속이 동양고속에게 완전 매각되기 이전까지 유지됐습니다. 현재 동양고속 배차 비율이 더 많은 것은 과거 한진고속의 것들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호남 전주 노선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먼저 동서울 전주 노선은 동서울에서 6시에서 22시 10분까지, 전주에서는 22시 5분까지 일반 16,700원, 우등 24,500원, 심야 우등 26,9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6시대에서 20대 사이 기준으로 시간당 한 편꼴 운행하는 중입니다. 서울 남부 전주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최종 목적지가 각각 장신대나 임실입니다. 심야차 없이 서울 남부에서 6시에서 21시 30분까지, 전주에서 5시 45분에서 21시 15분까지 평상시 2-30분 간격 일반 15,000원, 우등 19,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 노선 얼마 전 시위 5등 특급 배치가 되어서 할증되었지만 그 뒤에 한 차례 인하가 되었어요. 원래대로라면 21,000원이었습니다. 아직도 31인승이 운행 중이기도 하니 31인승이 운행되는 시간대는 원칙상 일반 특급 배치입니다. 서울 남부 전주대 노선도 운행 중이고, 요금은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로 들어가는 버스들의 요금과 동일합니다. 혁신도시도 경유하며 하루 운행 횟수는 서울 남부발 10회, 전주도발 11회입니다. 전주터미널 쪽 노선보다 운행 횟수가 적고 시간대 폭도 좁으니 시간대가 맞지 않다면 전주터미널 쪽 노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전주 리무진 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인천공항 시종착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산 IC를 경유하는 이 버스는 대한관광 리무진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대로 11회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버스 우선적 배차,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26인승 버스가 들어가거든. 왜 26인승일까? 우측창가에만 프리미엄석을 설치해서 좌석수가 오리지널 우등 좌석수보다 줄어들어서예요. 21인승까지만 프리미엄 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우등 등급에 해당 21,8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버스가 한정면허를 합니다. 서울 전주간 이동은 고속열차도 있습니다. 원래 전라선 KTX만 있었으나 9월 1일부터 SRT도 합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종류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종류의 수가 늘어난 만큼 운행 횟수도 많이 늘어났을까요?
KTX는 전에 앞서 전주시 종착, 여수 엑스포시 종착, 서대전 경유 합회, 하행 총 18회, 상행 총 20회에서 20에서 21회로 증회되었다고 설명드린 바 있고, 여기서 하행이 어느 정도 증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천막차는 용산역에서 5시 7분, 21시 47분, 전주역에서 6시 26분, 23시 12분입니다. 9월 1일 이후 수서발 SRT가 합류했는데 애석하게도 운행 횟수는 2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용 시간대폭이 너무 좁은 만큼 안 되겠으면 또 그냥 KTX를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호남 전주 고속버스 노선은 일자별로 배차가 조금 불안정하지만 서울 호남에서 5시 30분에서 0시, 전주 고속에서 평상시 5시에서 0시까지나 월요일 첫 차는 그보다 더 앞당겨져 4시 30분.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첫 차가 4시 30분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5시보다 조금 더 넘겨서 첫 차가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냥 바로 이동하는 기준으로만 살펴보아도 SRT 합류 이후로도 고속열차보다 고속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폭이 더 넓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고자 익산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이게 환승입니다. 순호남선 KTX나 SRT를 용산역이나 수서역에서 익산역까지 이용했다가 전라선 일반 열차로 환승하거나 전주로 가는 시외버스로 환승하는 식입니다. 호남선 KTX 공주 루트 개통 총 21에서 22회이지만 그 안에 전라선 복합 열차로 조금 섞여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호남선 SRT는 총 20회, 전라선 일반 열차는 익산역 시종착을 포함해 14회, 시외버스는 익산역 쪽 총 20회, 익산 터미널 쪽은 심야차 포함해서 38회, 전라선 일반 열차보다 더 자주 있지만 익산에서 환승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나 경우에 따라 이동하는 것 또한 주어져서 당연하겠지만 곧바로 이동하는 교통수단보단 좀 번거로움의 정도가 증가합니다. KTX 용산에서 전주 요금은 각각 34,400원, 48,200원, SRT 수서에서 전주 요금은 원가 기준 각각 33,300원, 43,900원이지만 예약 시 열차편이나 요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요금 지불이 필요하고 또 원가 그대로 요금 지불할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 소요시간 용산에서 전주 공주 루트 개통 기준 1시간 26분에서 1시간 48분, 수서에서 전주 1시간 40에서 1시간 46분, 고속버스는 총 2시간 40분 소요라서 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대전 경유 KTX까지 언급했던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이지만 서대전 경유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뒤에 출발하는 공주 루트 개통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열차가 있어서였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열차편 시간 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의동이 목적지라면 전주역보단 완주군에 있는 삼내역에서 가는 게 더 가까운데 호남제일문 사거리 기준으로 삼내역에서 자동차로 6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내역은 일반 열차만 정차하고 있어서 철도로 이동하시는 분은 익산역에서 환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전주 구간을 포함해 일부 커브가 있어 그리 빠르게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라선의 고속열차를 위한 전용선에 대해 전주 논산 간 단축안, 서전주 신설안과 완주와 금산을 경유하는 대전광역시 건의안, 전주 순천 간 완전 전용선을 신설하는 전라남도안, 익산 전주 구간을 포함하는 전라선 일부분부터 고속화하는 전라북도 안중, 전라북도 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익산 전주 구간 한정으로 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도 거리와 소요시간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 SRT는 아니지만 KTX에겐 해당되는 이야기로 미래 서대전 경유 KTX는 고속열차 전용선 밖에서 준고속화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대전 경유 KTX가 581열차 기준으로 2시간 15분 소요되어 용산에서 전주간을 운행하는데 호남 기존선 내 심도 깊은 급커브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호남선의 가수원에서 논산 29.2km 구간 개량화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었는데 계획은 2025년 착공 250km급으로 개량하여 서대전 경유 KTX 열차가 서대전에서 논산 구간 기준 33분에서 20분으로 단축, 그러니까 13분 단축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서대전 경유 KTX의 소요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끌어낼 수 없어 가장 빨리 이어주는 메인 포지션 열차편은 공주루트 개통열차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노선에 대한 마지막 챕터로 2019년에는 휠체어 승객도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이 노선에서 천일고속에서 먼저 휠체어 일반고속을 운행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동양고속은 휠체어 리프트 개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휠체어 우등고속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 그리고 나머지 중앙고속은 다른 노선에서 휠체어 일반고속 운행, 금호고속은 다른 노선에서 휠체어 우등고속을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친 이후 현재 시점에서 서울 호남 전주 노선은 휠체어 일반고속 차량은 여전히 회사 내에 있긴 하나 정식
배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2021년까지 휠체어 승객 탑승 비율은 극히 저조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2017년 휠체어 리프트 버스 도입을 권고한 바 있었으나 정작 휠체어 고속버스를 운영하던 중 휠체어 리프트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직원 별도 교육 문제 등이 발생했고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던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장거리 이동 지원에 대한 공모는 지난해에도 있었으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차량 개조 위반 지원에서 회사 참여가 꺼려지고 리프트가 고장났을 때 부품이 없어 바로 수리하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휠체어 탑승 지원 모델이 아니었던 것을 개조하면서 생긴 미세 틈 때문에 찬바람이 유입되어 승객이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가 전했습니다. 단체는 시외고속버스의 저상화까지 요구했지만 시외고속버스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진칸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맞춤형 서비스가 나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도자료 내용 이외에도 처음부터 탑승 가능한 휠체어 모델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국산 휠체어 모델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목록상에 없는 휠체어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은 철도 이용을 해야 하지만 철도의 노선망은 아직도 시외고속버스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 배차의 정도가 부족한 점도 보입니다. 참고로 단체명은 기사에서도 언급하지만 이 단체는 도시철도 내 시위 문제로 논란이 많은 단체입니다.